여러분, 저 오늘 3.6%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럭키리치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예금을 세금 후대 받으면서 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고 왔어요. 저는 매년 이 방법으로 예금을 들어서 남들보다 17만 원 정도씩 이자를 더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정한 투자가로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세금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소개드릴 세금 후대 저축도 세금을 컨트롤하는 똑똑한 방법 중에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해요. 제가 최근에 예금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공유했더니 이자를 왜 그렇게 많이 받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세금후대 저축 상품에 가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세금후대는 비과세 종합저축과는 달리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면 가입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예금이자, 적금이자, 파킹통장이자, 배당금이자 모든 이자에 세금 15.4%를 떼고 나서 받습니다. 이자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느낀 적이 있을 텐데요. 연 몇 퍼센트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자가 적게 들어와서 왜 그러지 하고 알아보면 15.4%의 세금이 떼어지고 들어온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세금을 조금 뜯어보면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일반과세라고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0%로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비과세 저축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상이 된다면 기왕 저축할 거 비과세 저축 상품으로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나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예금이나 적금을 드실 때 꼭 비과세 저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여기 대상이 되지 않아서 비과세 상품에는 아직 가입을 못 하고요. 대신 세금우대 저축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세금우대가 뭐냐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총 15.4%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고 1.4%의 세금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세금이 정말 확 줄죠. 근데 세금 후대를 무한정해주면 안 되니까 개인당 연 3천만 원 한도로 가능하고요.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 형태의 제2금융권에서 조합원 가입을 하고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돈으로 세금 후대에 가입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이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가 3천만 원을 4% 이자를 주는 예금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 과세를 하면 15.4%, 떼어지는 세금 8만 5천 원을 떼고 받고요. 세금 후대 저축으로 가입을 하면 이자를 단돈 16,800원 떼고 받아요. 거의 17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왕 예금을 가입하실 거면 꼭 세금 후대 3천만 원 카드 아끼지 마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금 후대 정책이 2025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후로는 기간별로 조금씩 상승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최대로 혜택을 보려면 올해가 막차라는 점. 아직 가입 안 한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세금 후대 저축에 가입해 보시는 걸 완전 추천드려요. 하지만 2025년도 이후에도요. 표처럼 15.4%보다는 확실히 이득이니까 계속 이 세금 후대 저축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순히 내가 이자와 배당금만으로 연에 2천만 원씩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자로 내가 2천만 원을 받으려면 3% 예금에 7억 정도 있어야 해요. 내가 이자로 2천만 원 넘게 버신다 하는 분들은 세금 후대 저축까지는 못 받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저처럼 세금 후대 저축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상품을 가입하기 이전에 조합원 출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세금 후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행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농협은 조합원으로 표현을 하고 새마을금고는 출자 회원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새마을금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출자 회원이 되려면 출자금 통장을 만들고 출자금을 넣어두면 되는데요.
출자금 통장이란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해요. 저도 보시면 이렇게 배당금을 잘 받고 있죠. 이 배당률은 지점마다 상이하고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지점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돼요. 출자금은 예적금보다 조금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 예금자 보호는 안 되는 점은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지점별로 출자 배당률, 신용등급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너무 좋은 세금우대 저축이지만 우리가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출자금 통장을 만들고 출자회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 인근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돼요. 부산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금리가 가장 높을 경우 내가 거주지나 직장이 부산에 있어야지만 그 지점에서 출자회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고 세금우대 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세금우대 저축 말고 일반 저축은 다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지금 세금우대 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거주지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 소재지까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두 지역을 잘 비교해보고 가입하면 좋겠죠. 출자회원 조합원 가입을 하실 때는 은행에 방문해서 가능하고요. 거주지 인근은 주민등록등본, 직장 인근은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영업점에 방문해서 출자금 통장을 만드시면 돼요. 출자금 최소 금액은 지점마다 상이한데 그러면 출자금은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보통 5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고요. 최대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세금우대 저축을 가입하는 것과는 상관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우선 최소 금액만 가입해보고 그 다음에 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출자금 통장은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불가하고요. 특히 돈을 내가 빼기 위해서는 이 통장을 해지하고 조합원을 탈퇴해야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지를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던 돈이 바로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결산총회 이후인 2월에서 3월경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언제 해지를 할지 시점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우대 저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1년에 전체 계좌를 합해서 3천만 원 한도로만 가능해요.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 원, 농협에서 3천만 원 이런 식이 아니라 전체 한도가 3천만 원이니까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 원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농협에서 1,500만 원, 새마을금고에서 1,500만 원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의 은행이 아닌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은행처럼 1금융권은행과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나 예적금 금리가 전국에 있는 전 지점별로 아예 동일하지만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상호조합금융은 각 지점별로 개별의 은행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적금의 금리도 다 다르고 각 지점의 영업이익, 경영 실적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점별로 꼭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또 중요한 건 꼭 이 수치만 믿지 마시고 내가 진짜로 가입을 하기 전에는 은행에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금 가입을 할 때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월 지급식, 만기 지급식이 있습니다. 어플에서 가입하실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월 지급식, 만기 지급식 이율이 똑같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이득일까요? 월 지급식이 유리해요. 만기 지급식은 만기가 되면 이자를 한 번에 받는 방식인 반면에 월 지급식은 우리가 만기 때 받을 이자를 개월수로 나눠서 매달 내 계좌로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온 이자를 우리가 다른 투자에 활용하면서 복리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선택할 수가 있고 월 지급과 만기 지급의 금리가 똑같다면 월 지급을 선택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예금이자도 월 지급이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조금 더 똑똑하게 예금 가입하는 법, 세금우대 예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 예금 저축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우대 저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서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꼭 소개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이왕 저축하는 거 남들보다 더 받으면서 저축하면 좋잖아요.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